아무래도 대형 평형 아파트를 입찰을 하면서 경쟁률을 줄이고 좀 더 크게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문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드네요. 언덕길이어가지고 오늘도 무슨 일이시죠? 제가 입찰을 계속 하는데 계속 폭삭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하면 낙찰 확률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요? 있긴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언덕길을 올라온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이곳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왔어요. 이곳이 이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힐스테이트 2차인데요. 이제 여기 대형 평형이 경매로 나왔어요. 여기 단지를 한번 둘러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2차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언덕길이라가지고는 굉장히 힘드네요. 언덕길이어가지고 한번 물건을 보러 가보실까요? 이제 가면서 물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경매에 나온 물건 같은 경우는 매각일이 2025년 4월 14일이고요. 최저 매각 가격은 6억 6,500만 원이에요. 보증금은 10%인 6,650만 원이 되겠죠. 건물 면적은 120.97제곱미터로 36.59평이 되겠고요.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면 채권의 합계는 13억 9천만 원. 말소기준 권리를 한번 살펴보면 2015년 은행의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이제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이제 후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경매지에는 2025년 2월에 조사한 결과 이제 미납관리비가 550만 원 정도 됐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 이제 입찰하실 분들은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힐스테이트 2차는 2012년에 입주를 했고 751세대 총 1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걸어서 5분 거리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가 모여 있고요. 주변에 대원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어서 산책이나 운동을 하기에도 좋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주차장을 와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주차 자리가 많아서 주차 스트레스는 없을 것 같거든요. 주차 가는 시간이 이렇게 있네요. 야간에 이제 주차구역에 주차를 못하면은 비상 주차 공간으로 이렇게 해놓은 걸 보니까 주차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주차할 곳이 조금 남아있죠? 여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거 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201동, 202동, 208동까지. 저희는 이제 212동 쪽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바로 쪽문이 있어가지고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신흥역을 가요. 8호선 신흥역이 이제 역세권이거든요. 신흥역을 가고, 실은 이제 힐스테이트 2차에서 판교까지 자차로는 한 15분 정도 걸리고, 이제 버스로 가면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잠실은 지하철로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저쪽으로 나가면은 상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쪽문이 있네요. 이제 다양하게 통로가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이동하기 편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주변에 이렇게 빌라들이 좀 보이네요. 지금 여기 건폐율이 22%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동간거리는 실은 17% 정도만 되면은 이제 쾌적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딱 봐가지고 건폐율이 막 15 막 이러잖아요. 그럼 동간거리가 엄청 넓은 거야. 보면 여기 초등학교 있죠. 지금 애들 하원 시간에 맞춰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쵸? 이쪽에 공원 같은 게 있네요. 물론 힐스테이트가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까 맨 처음에 제가 힘들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언덕길이 있어서 이거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운동도 되고 좋네요. 이제 이 아파트 시세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쪽이 힐스테이트 2차고 이쪽이 이제 힐스테이트 1차인데 이쪽에는 뭐 힐스 공원이라고 해서 공원이 있네요. 이제 경매 물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경매 물건은 2023 타경 67557 가장 큰 평수거든요. 46평형 B타입이에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실제로 지금 저층을 포함해서 9억 1천만 원에서 11억 2천만 원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2024년에는 거래가 5건,
이제 8억 4천만 원에서 9억 7천만 원, 그리고 2023년에는 4건, 그리고 2022년에는 1건 이렇게 실거래가 되어 있어요. 이제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최저가가 지금 6억 6,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23평형 매물보다도 더 싼 금액이에요. 그럼 이러면 입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쵸. 이런 경우에는 입찰을 한번 도전을 해봐도 돼요. 실제로 이제 대형 평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낙찰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아파트 경매에 여러 번 도전을 했다가 폐차를 했다면 힘들 수도 있겠죠. 지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대형 평수로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경쟁을 줄이고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단 매매 사업자로 대형 평형 아파트를 입찰을 하려고 한다면 이제 매도할 때 부가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가세까지 생각을 해서 입찰가를 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리 계산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 아파트를 찾는 분보다 대형 평형 아파트는 수요가 작아요. 그래서 단기 매도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장기 보유까지도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앙동 힐스테이트 2차만 설명을 드렸는데, 실은 이쪽 중앙동 힐스테이트 1차 같은 경우도 현재 경매로 매물이 나왔거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2024 타경 5305 104동 10층 물건인데요. 여기도 건물 면적이 120.6제곱미터 36.48평이에요. 이제 매각 기일은 3월 24일이고 최저 매각가는 9억 6,500만 원인데, 이것도 말소기 권리는 2020년 은행의 근저당, 그리고 임차인이 후순이라서 딱히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는 없고 이제 시세 조사만 잘 하고 입찰하시면 되는 물건이에요. 현재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A 타입으로 저축을 포함해서 9억 5천에서 10억 3천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대형 평수기 때문에 거래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유찰 후에 도전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매매 사업자를 이용해서 대형 평형을 투자를 하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형 평형 같은 경우는 낮은 낙찰가율로 수익률을 극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조심할 거는 여러분들이 건물 부가세를 미리 생각을 해서 입찰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단기 매도를 하되 단기 매도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제 장기 보유 쪽으로 생각을 바꾸셔서 또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펜트님, 네.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저희가 5월에 이제 강남에서 부자노트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뭐 8호제곱미터 미만이나 대형 평형으로나 매매 사업자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그때 좀 오셔서 같이 투자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을 통해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